안녕하세요. 무선 이어폰 쓰는 분들 많죠. 저도 무선 이어폰 쭉 몇 년 동안 쓰고 있는데 커널형과 오픈형 중 커널형은 개인적으로 귀에 너무 안 맞아서 오픈형으로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에어팟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에어팟 프로 계열은 커널형이 많아 사지 않고 에어팟 일반형 시리즈로 2와 3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4가 정식 출시되어 구매를 했어요. 정발가보다 살짝 저렴한 가격인 약 17만 포인트에 구매를 했는데 단위가 원이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현대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벤트가였는지 소문이 났는지 현재는 매진됐고 그 가격이 아닌 정발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동안 2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3을 사용하고 있고 4는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빌려서 써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꼭 살만한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아이폰에 연결하는 게 아닌 안드로이드 갤럭시 S24 휴대폰에 연결하고 쓰기 때문에 부가 기능의 대부분을 쓸 수 없어서 설명도 안 할 거라는 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버전도 없는 데다가 초보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몇 개만 알아볼 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어폰 크기는 착용감과 비례할 수 있고 개인적인 귀 크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과의 의견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어폰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순서 들어가면 2, 4, 3 순서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3이 제일 크고 4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2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귀 크기에 따라서 3을 쓰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저같이 4에서 만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귓구멍이 저보다 작아서 2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3을 사용하고 있지만 3을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고 2를 너무 오래 썼더니 오른쪽은 완전히 죽어버려서 10분도 못 버티고 꺼져버리고 왼쪽은 대기시간 포함해서 6시간도 못 갑니다. 실사용으로는 1시간 쓰면 아마 죽을 거예요. 현재는 와이프가 사용하던 3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만약 3을 쓸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다시 2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4가 출시되어 정가가 아닌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고 또 빌려서 써보니까 그래도 2보다는 아주 살짝 크긴 하지만은 이 정도라면 저로서는 끼고 다닐 만한 정도입니다. 업무 특성상 이어폰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는데 3을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귀가 아픈 느낌이 약간은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저보다 귀 속이 더 작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4는 그런 거는 없었고 크기 때문이라도 2를 다시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4를 써본 결과로는 가능하면 신형을 사는 게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3보다 안 아파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끼고 있었는데 아픈 느낌이 3보다 없습니다. 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이거는 본인의 귀에 대한 기준이며 서로의 크기가 각각 제각각인데다가 커널형인지 오픈형인지에 따라서 호불호가 모두 갈릴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의 페어링 방법은 에어팟을 포함해서 따져보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어폰 2개를 장착하지 않은 채로 5초 이상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넘어가는 제품이 있는데 브릿지 계열에서 이 방법을 일부 쓰고 있고 일단은 에어팟은 이 방법이 해당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에어팟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에어팟 뒤에 페어링 버튼 있죠. 이어폰 2개를 케이스에 장착한 채로 뚜껑을 열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흰색 불이 들어오고 이대로 3초 정도 유지하면 불이 깜빡이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 등록하지 않은 휴대폰에 등록을 시도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에어팟 4세대부터 적용된 건데요. 에어팟 앞에 있는 등을 빠르게 2번 터치를 하면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걸 정전식이라고 부르고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일 쉬운 방법은 첫 번째 방법 들고 있으면은 자동 페어링 모드로 가는 거 이거를 에어팟에 적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로 들고 있다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2개를 동시에 장착하지 않은 채로 이런 식으로 손에 들고 있을 상황이 거의 없잖아요.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 3, 2순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에어팟 4세대부터 드디어 8핀을 버리고 C타입으로 돌아섰어요.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입니다만은 아이폰 14까지의 사용자들은 C타입의 에어팟 4세대와는 케이블 조합이 안 맞아서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아이폰과 에어팟 조합으로 8핀 케이블로만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난데없이 C타입이라 만약 아이폰 15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케이블의 크로스 가능성 때문에 충전 포트가 C타입이 되는 것은 100% 모두에게 환영받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음질은 사실 딱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전문적인 리뷰도 아니고 저녁에 먹었던 음식만 평가도 할 줄 모르는데 음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 다른 리뷰들을 보면은 4세대가 되면서 저음 쪽이 뭐 좋아졌다는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2, 3, 4 돌아가면서 막 들어봐도 와 이건 무조건 음질 때문에라도 4세대를 사야 되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4세대를 3세대도 아닌 2세대에 비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들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4세대가 더 좋다는 것은 미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IT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요구를 하면 아마 2, 3, 4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와이프는 IT를 아예 모르고 대놓고 봐도 케이스 없이 이어폰만 보면 2세대는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든 알아내기야 하겠지만은 3세대와 4세대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에어팟 종류를 말을 안하고 랜덤으로 3가지를 막 섞어서 음악을 들려줬는데 네, 뭐가 4세대인지 못 맞췄습니다. 오히려 2세대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게 맞기인가요? 에어팟을 세대별로 수치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가 올라갈수록 약 10% 정도의 향상만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세대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에어팟 9 버전이 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음질 때문이 아닌 크기 때문이라도 여전히 2세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음질 때문에 무조건 4세대를 사야 된다? 저는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외부 소음은 이어폰 밖으로 음악이 새는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말이 좀 있길래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갤럭시 휴대폰에서 볼륨 조절 칸은 총 15칸으로 되어 있고 15개가 100%라고 했을 때 한 칸의 크기는 약 6.6%입니다. 동일한 음량으로 설정하고 외부로 새어나오는 음악을 들어봤을 때 2, 3, 4세대 차이요? 2세대가 미세하게 적게 들리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습니다. 볼륨 조절 8칸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세대 상관없이 외부로 소리가 다 새나와요. 8칸이면 음량을 52% 올린 거고 10칸을 올리면 음량이 66%가 된 건데 이쯤 되면 마찬가지로 3가지 에어팟 모두 음량이 밖으로 다 새나옵니다. 데드라인이 8칸이라고 보시면 되고 9칸 이상 올리고 전철을 탔다. 아침 출근할 때 옆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누가 4세대만 외부 소음 심하대 다 똑같구만. 결론은 새로 구매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4세대를 구매하는 게 좋지만 멀쩡한 에어팟 2세대나 3세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4세대를 돈을 주면서 갈 필요는 없다는 거.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